Sell me this pen. 이 장면은 진짜 미쳤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펜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장면은 영화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설정이 아닙니다. 미국 세일즈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유명한 일화를 재구성한 장면이죠.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인물 역시 조던 벨포트라는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2조 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세일즈맨이기도 했죠. 조던 벨포트에게는 늘 조작과 허세로 돈을 팔았다는 오명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세일즈 업계에는 이 인물과 자주 비교되는 또 다른 전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랜트 카톤입니다. 그는 말재주나 요령으로 사람을 설득한 인물이 아닙니다. 집요한 실행과 압도적인 노출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작동하는 세일즈 제국을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그랜트 카톤 역시 벨포트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Okay. You got 1 minute. Sell the water. Okay, first of all, 1 minute, sell Sell the water. okay, 이 물을 나에게 팔아봐라. 이 펜을 나에게 팔아봐라. 이건 세일즈의 꼼수가 아니라 사람의 욕구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공식은 성공한 모든 프리미엄 브랜드가 같은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펜이든 물이든 그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팔 수 있는 아주 강력한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상품을 파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품을, 서비스를 이렇게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팔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논리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사고 그걸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 구매하고 그 선택을 논리로 합리화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사고 싶은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 보셨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왜 이걸 사고 싶은 걸까? 왜 하필 이걸 사고 싶은 걸까? 왜 이걸 소유하고 싶은 걸까? 이유가 뭘까요? 만약 그게 새로운 정장이라면 그냥 입으면 내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뭘까요? 조금 더 깊이 파보세요. 계속 파다 보면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사고 있다는 걸요. 어쩌면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혹은 부끄러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안 사면 내가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이걸 안 가지면 내가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혹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안 사면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이유들은 대부분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사고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팔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기능과 장점만 아직도 말하고 있나요? 이 제품은 이런 걸 해줍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를 이런 이유 때문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나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 들린 적이 있었어요. 버버리 매장이었습니다. 그때 직원분이 오셔서 손님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냥 구경 중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셔츠 한번 입어보세요. 그때까지 저는 버버리 셔츠를 단 한 개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셔츠는 많았지만 버버리는 없었죠.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입어보시라고. 그래서 입었습니다. 어떠세요? 꽤 좋은데요? 그러자 직원분이 묻습니다. 혹시 손흥민 좋아하시나요? 제가 말했죠. 누가 안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자 직원분이 말합니다. 이건 손흥민이 득점왕하고 한국 돌아올 때 입은 셔츠와 완전히 같은 디자인입니다. 와,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저는 그 비싼 셔츠를 사버렸습니다. 정말 비쌌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뭘 산 걸까요? 감정을 산 겁니다. 이 셔츠를 입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손흥민이 된 느낌을 받죠. 논리적으로는 압니다. 물론 저는 손흥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내가 손흥민이 된 느낌을 줍니다. 와, 나도 이 셔츠를 입는 사람이야. 나도 손흥민처럼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사고 논리로 그걸 정당화합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제품에 기능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서비스를 밀어붙이지 마세요. 기능과 장점만 밀지 마세요. 대신 생각하세요. 내가 누르고 있는 고객의 감정 버튼은 뭘까?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더하기 위해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삽니다. 사람들은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는 게 아닙니다. 두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할 뿐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있나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의 크기는 여러분의 시장의 고통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잘 고객의 고통을 이해하느냐, 그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삽니다. 시장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원하는 어떤 제품이든 수백, 수천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팔 건가요? 어떻게 평범한 상품, 이 펜과 물 같은 것에 감정을 더할 수 있을까요? 3만 원짜리 운동화와 수백만 원이 넘는 에어 조던의 차이는 뭘까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신고, 걷고, 뛰는 건 똑같습니다. 차이는 스토리입니다. 조던이라는 스토리, 한 시대를 대표했던 전설적인 농구 선수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브랜드와 로고에 붙는 순간 가치는 10배, 100배, 300배가 됩니다. 모두 스토리 때문입니다. 3만 원짜리 운동화도 발은 똑같이 보호해줍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뭔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스토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작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일 수도 있고 고객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케팅과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쓰고 있나요? 어디에 더 쓸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기능은 고객을 고민하게 만들고 이야기는 팔아줍니다. 이제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세 가지 비밀을 바탕으로 저에게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 팔아보세요. 만약 어려우시다면 여기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진단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지금 내 브랜드가 어디가 부족한지 진단하고 그 부분부터 고치시면 됩니다.